38페이지 보도록 하세요. 자,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경우 매수 청구하는 경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항상 그 시설 문제는 요걸 꼭 용어를 먼저 기억하고 하셔야 돼. 자,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려면 관리계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결정. 그러면 결정이 되면 항상 그 효과는 뭐를 수반한다? 사업을 수반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사업을 수반하기 위해서 첫째 날짜가 나와야 되겠죠.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뭐 해야 될 걸 두 가지 배우셨지? 지형도면.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되는 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문제 두 개가 맨 먼저 나오죠. 자, 요 지형도면 고시 안 하면 저 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돼. 그러니까 상실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지형도면 고시하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조항이 있다? 실효조항이 있었죠. 근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실효조항은 없다고 그래서 무슨 결정이 있을 때? 시설 결정 있을 때만 한다. 근데 시설이 결정돼도 굳이 꼭 수립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무슨 조항 없다고 그래? 실효조항 없다고 그러죠. 자, 그리고 결정고시로부터 2년 안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 땅에 대해서는 즉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무슨 행위 할 수 있게 해준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게 2년짜리예요. 그러니까 결정되고 몇 년 안에 사업 안 하면 2년 안에 사업 안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가 뭐 도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뭐가 안 들어와? 사업이 안 들어져.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갖춰지면? 요건이 갖춰져야 돼. 예를 들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든가 1단계 포함되지 않았다든가 그런 요건이 갖춰지면 뭐 받아서?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다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 10년짜리 10년 안에 역시 여기도 사업을 안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나와야 되죠. 자, 그 사업을 안 했을 때는 그 시설에 대해서 뭐를 검토한다? 타당성을 검토하게 해놔서. 그러니까 10년 안에 사업을 안 하면 타당성 검토. 자, 누가 하나요? 특광시장군수가 검토를 하죠. 그래서 검토해서 그 결과를 어디에 반영하라 이렇게 돼 있죠? 무슨 계획? 관리계획 입안할 때. 그 관리계획 입안할 때 타당성 검토 내용을 거기다 반영하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오늘 배울 무슨 청구? 매수 청구가 되죠. 그러니까 10년 안에 사업을 안 하면 자 매수 청구한다. 매수 청구할 때는 지목이 뭐라고 나와야 돼? 대인 것만. 요 지목이 대인 누가? 토지 소유자가. 자 특광시장군수에게 내 거 좀 사가라 할 수 있는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10년 안에 사업 안 했을 때 지방의회에다가 뭐 해줘야 된다? 보고해줘야 된다. 이건 보고 누가 해야 돼? 특광시장군수가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한다. 요게 몇 년짜리? 10년짜리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가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 안에? 20년 안에 사업 시행을 안 했다더라.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결정은 그 해당일에 무슨 날? 다음 날이 되면 자 효력을 상실한다. 실효된다 그럴게요. 자 실효되면 무슨 고시도 해줘야 돼? 실효고시도 꼭 해줘야 된다. 해서 여러분 땅에 20년 안에 사업이 안 들어오게 되면 시설에 대한 결정은 효력을 뭐한다? 상실해. 그러면 실효된다는 것은 요 시설을 결정해준 무슨 계획? 관리계획이야. 이 관리계획이 효력을 뭐한다?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요게 앞으로 항상 시설 결정 나오면 여기 숫자 기억하시고 여기서 지금 보통 시험에서 한 개 아니면 두 개
개가 반드시 나와. 기본적으로 하나는 나오고 지금까지 보면 2개나 3개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 순서 정리하시고 오늘 여러분 책의 구성상 여기서부터 하죠. 요거 매수청구부터. 매수청구하고 좀 이따 지방의회 의견 정치까지 설명할 거예요. 자, 5번 보세요. 그래서 시설 부지의 뭐다? 매수 청구다. 근데 이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다, 아니다? 형성권은 아니다. 공법상의 매수 청구가 몇 번이 나오더라도 형성권은 없어요. 무조건 형성권 아니다 기억하시면 돼. 자, 1번. 매수 청구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서 1번. 대상 토지는 일단 2개가 맞아야 돼. 요건, 시설, 결정 고실로부터 몇 년? 10년. 그 10년 이내에 사업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게 첫 번째 요건이야. 시설 결정되고 10년 안에 사업을 안 했다. 두 번째 조건은 지목이 뭐다? 대인 토지다. 넷째 줄에 지목이 대인 토지다. 그때 당의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꼭 땅만 되는 게 아니라 건축물과 공장, 정착물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 다시 둘째 줄에 중간쯤에 괄호를 한번 보세요. 그 둘째 줄에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제외한다는 말은 매수 청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뭐가 있었고 인가는 있었어. 실시계획 인가는 있었는데 10년 안에 사업 안 했더라도 요 인가가 있었다면 매수 청구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야. 왜 그러느냐? 실시계획 인가는 공사 착공 권리를 받게 돼서 착공 권리 받았기 때문에 오늘이 10년째 안 했더라도 내일이라도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 그 뜻이야. 그래서 인가가 있었던 경우는 10년 안에 사업이 안 됐더라도 매수 청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결국 10년 안에 뭐만 있었다면 인가만 있었다면 사업 안 해도 매수 청구는 못 한다는 얘기예요. 자, 2번 매수 청구 절차라 하는 것은 소유자가 매수 의무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때 매수 의무자란 원칙 누구? 특광시장 군수예요. 예외는 누구? 시행자야. 그러니까 시행자가 정해졌다. 그러면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가 돼.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한 설치 관리 의무자가 있다. 그러면 설치 관리 의무자가 매수 의무자야. 그래서 작년도 27회 시험 문제는 요 시행자가 정해진 상태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항상 시행자가 정해졌다 그러면 특광시장 군수가 아니야. 누가 돼? 시행자가 의무자가 돼. 만약 설치관리 의무자가 정해졌다 그러면 설치관리 의무자가 매수 의무자가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을 때는 그냥 누구로 한다? 특광시장 군수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요 설치하고 관리 의무자라고 돼 있는데 요게 서로 다른 경우에는 누가 한다? 항상 어디? 설치 의무자 우선이야. 요게 서로 다를 때는 어디가 우선? 설치 쪽이 우선한다야. 어차피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서로 다른 경우가 나왔죠? 서로 다를 때는 어디가 우선한다?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그 다음 이 양과로 이번에 매수 결정 통지, 결정 통지 및 매수 기간. 매수 의무자는 1번 매수회부 결정 통지란 매수 청구를 뭐한 날? 받은 날.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의무자는 여러분이 매수 청구를 하면 그 청구했다고 하는 날이 아니라 무슨 날? 받은 날로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할지 안 할지 결정해서 소유자와 매수 의무자에게 뭐한다? 통지하면 돼. 보통 우리 통지라는 걸 알린다 이렇게 말하죠. 통지한다. 요즘 우리 말로 바꾼 게 알린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번 매수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그 매수 결정을 뭐한 날? 알린 날. 그 알린다는 말 다른 말로 통지, 알렸다, 통지했다. 그날로부터 2년 이내 뭐하라? 매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날짜도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죠. 의무자는 청구 받은 날이야. 자, 얼마 전까지 있은 날로 돼 있던 것이 뭘로 바뀌었다? 받은 날. 그러니까 받자에다 동그라미 하나 딱 하시고 받은 날 6개월.
그리고 2년 안에 할 때는 알린 날이야. 알린 날. 다른 말로 통지한 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방법의 원칙은 매수 의무자는 항상 뭘로 주는 걸 원칙? 현금.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근데 예외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 밑줄 매수 의무자가 누구? 지자체.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이면 그 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채권이 나와. 원칙은 현금, 예외는 채권. 채권을 발행할 때는 조건이 맞아야 돼. 의무자 중에 누구일 때만? 지자체일 때만. 의무자 중에 누구? 지자체일 때만. 그러면 사유는 1번 누가 원했을 때? 소유자가 원했을 때죠.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그럼 소유자가 왜 돈 안 받고 채권 달라고 그래? 이자를 좀 받겠다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보통 자 우리가 이렇게 보상해주는 기준 가격이 낮게 나오니까 자 그 돈보다는 뭐를? 이자 수입을 올리는 방식이 낫겠다 하면은 소유자가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그 소유자 원하는 거 상관없이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 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할 때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뭐가 발행돼?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 1번은 소유자가 원했고 2번은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서 원하지 않아도 그 매수 의무자인 지자체가 직권으로 하는 거야. 자 얼마? 2개 토지. 무슨 토지?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부재라는 말이 거기에 거주를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고 또 비업무용 전부 투기용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투기에 해당되는 것은 얼마 넘거든 3천만 원 넘으면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하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4번의 채권. 채권의 상환기간 이율. 상환기간 공법상 채권은 최대가 얼마? 10년 이내야. 하여튼 공법에 채권이 몇 번 나와? 그때마다 모두 최대는 얼마? 10년 이내로 돼 있어. 그때 이제 이자를 받는 게 왜 받느냐? 이율은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어떻게 줘? 평균 이상으로 준다고 그래요. 평균 이상. 그러니까 일반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주는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방시 뭐로 정해? 조례로. 항상 왜 조례 나와? 지자체가 의무자니까 지자체일 때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발행 절차도 마찬가지로 둘째 줄 끝에 무슨 법? 지방재정법이야.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많이 틀렸던 지문이 뭐냐? 매수 의무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때 채권 발행한다. 맞아 틀려? 틀렸지? 국가는 아니야. 지자체야. 만약 국가 그럼 법률도 국유재산법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지자체니까 무슨 법? 지방재정법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항상 지자체 하나만이야. 지자체 하나만. 그 다음에 매수 가격 절차. 매수 가격 절차는 둘째 줄 끝문장. 공취법 나와 있지? 공취법을 약칭으로 할 때는 토지보상법이야.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만약에 시험에서 줄여서 그렇게 안 쓰기면은 토지보상법 나와. 토지보상법 준용한다. 그러면 그것의 약칭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에 6번 매수 청구 후 건축물 등의 설치.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뭘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돼 있어. 그럼 어떤 경우냐면 오른쪽 첫째 무슨 청구 해봐야 돼? 매수 청구를 먼저 해봐야 돼. 그랬더니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두 번째는 매수 청구를 했더니 매수하겠다고 결정까지 해놓고 몇 년 안에? 2년 안에 매수 안 했다는 이야기야. 그럴 때 이 두 가지 요건이 맞거든. 무슨 허가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허가 받으면 단독 3층이야. 1종, 2종도 3층 이하짜리 건축이 가능하죠. 그때 2종 중에서는 4개는 안 된다고 돼 있어. 4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참고로 다중생활은 옛날 고시원이야. 고시원. 그러니까 고시원 같은 건 만들 수 없게 놨다는 거.
그리고 디귿에는 뭐도 설치할 수 있어? 공작물도 설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은 건축물이야. 건축물이니까 층수가 있어. 공작물은 층수가 없어. 자, 공작물은 지붕이 없어. 지붕이 없으니까 올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층수 개념이 표시되지면 안 되겠고. 자, 그렇게 해서 시설 부지 매수 청구는 청구해서 마지막까지 안 되면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죠. 여섯 번째, 그 시설 결정의 실효 문제. 효력 상실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로부터 몇 년? 20년 경과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해서 둘째 줄 끝문장에 사업이 시행됐다 안 됐다?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시설 결정은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자,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면 실효고시란 그 줄 끝에 다음 줄 끝에 효력이 상실된 때 언제 상실? 다음 날 상실됐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뭐하라? 고시하라. 그래서 실효된 사실을 고시한다 해서 무슨 고시를 한다? 실효고시를 이렇게 놨어요. 다음은 7번 장기 미집행시설의 보고. 항상 공법에 장기하면 얼마 이상? 10년 이상을 말해. 10년짜리를 장기적이라고 그러죠. 자, 1번 지방의회에 보고한다. 특광시장 군수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됐다. 시설을 만들려고 결정고시까지 했죠. 근데 첫 번째 사유,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그게 첫 번째야. 결정고시 해놓고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나 또는 그 고시로부터 몇 년?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경우죠. 그럴 때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에다 뭐 해야 돼? 보고해 줘야 돼. 그러니까 10년 안에 사업이 시행이 안 됐거나 아니면 필요가 없어졌거나 그럴 때는 필요가 없어질 때는 날짜 없어. 그럴 때는 특광시장 구수가 매년 지방의회에다 뭐하라? 보고해 줘야 돼. 2번 해제 권고.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그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며칠? 90일 안에 그 특광시장 군수에게 시설 결정에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그럼 1번의 주의사항은 보고하여야 한다지 꼭 하란 이야기야. 근데 해제 권고는 꼭 하는 거 아니죠?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권고할 수 있다야. 자, 권고 나왔으니까 학문상 어디에 해당돼? 행정지도. 하여튼 권고는 여러분 책에 몇 번이 나와. 그때마다 뭐다? 성질은 행정지도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러면 3번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 해제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 원래 지자체장이면 누구예요? 특광시장 군수까지를 말하겠죠. 근데 괄호 속에다 누구 써놨어? 특광은. 그러니까 그 보고 받은 해제 권고 받은 사람 중에 특광은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밑줄 뭐 받은 날? 해제 권고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그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권고받은 특광시장 군수는 해제해야 되겠다. 그럼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해제해 줘야 돼. 2번 이래도 불구하고 누구는? 시장 군수는 자, 해제 결정권이 있어 없어? 없죠. 시설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시장 군수야. 그래서 그 시장 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관리계획 해제가 필요하거든. 그 도지사에게 뭐 한다? 결정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 그러면 신청받은 도지사는 그 신청받은 날이야. 권고받은 날 아니야. 신청받은 날로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광은 그냥 권고받고 몇 년 안에 1년 안에 바로 해제가 되는데 시장 군수는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누구한테? 도지사에게 해제 좀 해달라 하고 신청을 한번 해야 돼. 그럼 도지사는 그 신청받은 날로 몇 년?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한다요.
자, 4번. 지방의회 재보고. 지자체의장은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 미집행 시설 중 그 시설 결정이 못되지 않으면 해제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보고를 해서 이제 해제를 해야 되는데 보고한 시설이 지금 해제가 안 됐다는 이야기야. 해제가 안 됐을 때는 그 다음 주 마지막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로부터 다시 몇 년마다 2년마다 지방의회에다 계속 보고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최초 보고를 했고 그러면 해제가 돼야 되는데 보고한 뒤에도 뭐가 안 되거든? 해제가 안 되거든. 맨 첫 번째 보고한 날부터 몇 년? 2년마다 다시 한번 보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이제 하나만 좀 날짜 더 할까요? 그 3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있나요? 거기다가 소명하는 거 하나 3번을 적을게요. 그 3번에 동그라미 1번, 2번만 있죠? 그럼 맨 밑에 여백이 좀 있죠? 그럼 이렇게 3번에서 아까 요 2번 자리를 이렇게 넣는다고 표시하고 3번을 맨 밑에다 적어 보세요. 자, 지자체장. 그러니까 지자체장이니까 누구를 물건해? 특광시장군수 모두를 말해. 자, 특광시장군수는 해제를 못한다. 해제를 안 하게 된다. 해제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 사유가 있으면 그 권고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뭐 해줘야 된다? 소명하여야 한다야. 그러니까 지자체장들은 해제를 못할 특별 사유가 있다. 해제를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뭐 받은 날로? 앞에다 정확한 무슨 권고? 해제 권고. 해제 권고 받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안에 나 이거 못하는 이유가 뭐다 하고 뭐를 해라? 소명하라고 그래서 소명은 6개월이에요. 그래서 요놈까지 넣어놓으면 여러분 그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은 뭐 거의 빠짐없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이게 과정은 알죠? 어떻게 하는지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실 거야. 자, 특방시장 군수가 어디에다 보고한다? 지방의회에다. 그것도 매년이야. 매년 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거기다 해제하라 하고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과정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 매년 보고하려면 아까 결정해 놓고 뭐 할 필요가 없어졌어?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몇 년 안에 10년 안에 뭐를 안 했다면 사업을 안 했다면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사유가 생기거든. 특광시장구수가 매년 어디에다가 지방의회 보고하라는 이야기야. 그럼 보고받으면 해제 권고할 수 있는 날짜 같은 거 아직 기억하시면 안 돼. 그 날짜까지 생각하면 자꾸 어려워지니까 과정을 해야 돼. 매년 보고 들으면 거기다 뭐 한다? 해제 권고할 수 있다. 그런데 요 특광은 직접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니까 특광은 뭐 받고? 권고 받거든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해제하란 뜻이야. 근데 시장군수는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누구한테? 도지사에게 신청한다는 이야기 해제를. 그럼 도지사가 이제 뭐 받은 날로 신청. 아까 여기는 권고받고 1년이고 여기는 뭐 받고? 신청받고 1년이야. 요걸 시험에 가장 많이 냈단 이야기야. 똑같은 1년인데도 맨 처음에 받은 특광은 뭐 받고? 권고받고야. 근데 시장군수는 권고받고 난 게 아니라 뭐 받고? 신청받고지. 왜냐면 이 시장군수 이 신청까지 기간이 얼마가 걸릴 수가 있잖아. 뭐 1년 걸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권고받은 날 1년 하면 1년이 안 될 수가 있어. 뭐 받은 날로? 신청받고. 그럼 그렇게 하는데 만약 해제를 못 하겠다.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소명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보고를 한 시설이 해제가 계속 안 돼. 그럼 요 첫 번째 보고한 날부터 다시 몇 년마다? 2년마다 또 보고를 해줘라. 이렇게 나온 게 지방의회 보고 부분이에요. 자, 다음 장이 새로 신설이 됐는데 이건 지금은 하면 안 될 것 같아. 7월 달 가서 해야 될 것 같아. 문제 보면서 워낙 까다로운 부분이 많고 숫자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요건 빼놓고 지방의회 보고까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넘어가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 시험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이해하시면 돼. 항상 지구 단위 계획 구역하고 나오면 이 구역은 뭐 하려고 지정이 됐나요? 어떤 개발? 어떤 개발? 계획적이잖아. 계획적으로 뭐 하려고? 개발하려고. 그럼 계획적으로 개발하려면 요놈 지정하고 나서 몇 년 안에? 3년 안에 뭐가 만들어져야 돼? 계획이 또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항상 거기에 맞는 무슨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저놈만 지정했다고 개발되는 게 아니라 저놈 지정해놓고 무슨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야 돼.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의 효과가 반드시 몇 년? 3년 안에 요 계획을 뭐하라? 수립하라. 그래 놓고 그 수립에 대해서 무슨 조항이 있다? 실효조항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정해 놓고 3년 안에 요 계획 수립 안 하면 저놈 지정해 줬던 무슨 계획이? 관리 계획이 효력을 상실해. 하여튼 효력 상실은 무슨 계획? 관리 계획이 없어지는 거지. 저런 게 없어진다 그 뜻 아니에요. 모든 효력 상실은 무슨 계획? 관리 계획 결정에 대한 효력이 상실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놈을 지정할 때 요놈 계획을 수립할 때 모두 무슨 계획으로? 관리 계획이야. 관리 계획 결정. 그러면 결국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리 계획 결정이 몇 번이 있어야 돼? 2번이 있어야 돼. 구역 지정하는 결정이 1번 있어야 되고 다시 그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무슨 계획이? 관리 계획이 또 1번 결정이 있어야 돼. 그때 3년 안에 요 놈을 만든다는 요 첫 계획의 결정이 없으면 첫 번째 저 지정해줬던 무슨 계획? 요 관리 계획이 효력을 상실하게 돼. 그러니까 2번을 해야 되는데 2번째 결정이 없으면 첫 번째 결정한 거 어떻게 한다?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말해. 이때 결정권자는 시도, 대도, 국장이다. 맞아요? 뭐가 틀렸어? 자, 대도가 아니라고 그랬지? 여기만큼은 누구다? 시장, 군수다. 늘 나오는 시험 문제였어. 그동안에 우리가 모든 결정은 시도, 대도, 국장이야. 하여튼 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빼고는 무조건 누구야? 시도, 대도, 국장이야. 근데 무슨 구역만큼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만큼은 대도가 아닌 누구다? 시장. 이 사람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개발하려면? 계획적으로 개발하려면 신청하면 너무 시간이 늦으니까 바로 개발할 수 있게 직접 지정한다. 이렇게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역하고 계획의 과정은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늘 요 구역을 지정할 때 자, 지정 대상이 나올 거죠. 지정 대상 하면 어디를 대상으로 해? 도시, 군, 계획. 무슨 대상? 수립, 대상, 지역. 그 지역의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 요거. 자, 우리가 앞에가 지구라는 게 붙거나 뒤에가 구역이라고 붙으면 전부야, 일부야? 일부라고 그랬어. 항상 앞에 지구 붙던 끝에가 지구 구역이 붙던 뒤에가 지구 붙었던 전부 뭐야? 일부 개념이야. 그 대신에 요거를 이제 여러분 응용을 했을 때 혼동하지 말라고 그랬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을 혹시 시험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맞아 틀려? 다시 바꿔서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맞아 틀려? 맞잖아. 요 도시군 계획이 뭐야? 기본하고 관리 계획이잖아.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기본 계획 수립 대상 이래도 맞아. 관리 계획 수립 대상 그래도 맞는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요 근래는 이렇게 안 나와. 이제는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으면 거기다 뭐라고 해? 기본 계획 수립 대상 그래도 맞는 말이야. 또 무슨 계획? 관리 계획 수립 대상 이래도 맞는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여기 수립 대상 지역이면 우리 행정구역으로 어디를 말해? 특광시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돼. 공부하려면 수립 대상 하면은 자 도시 계획 만든 게 아니라 행정구역 어디다? 특광시군이야. 특광시군의 어디다? 일부야.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울산광역시 전부를 대상으로 해? 일부를 대상으로 해? 일부잖아. 일부. 그러니까 특광시군 일부 또는 요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 같은 의미예요 이게.
자, 다시 하나. 그럼 요렇게 본다면 요걸 우리 행정구역으로는 자, 특광 시군이지만 용도는 어디예요? 도시도 되고 비도시도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전국이야, 전국. 결론은 지구 단위 계획권 전국의 땅의 어디 일부 지역, 행정구역으로 요렇게 용도 지역은 도시나 비도시의 일부다 이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하게 되면 항상 자 그냥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 비도시에 무슨 구역도 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있다. 이렇게 구분해요. 자, 비도시가 어디다? 관, 농, 자야. 그럼 여기는 어디다? 도시란 뜻이야. 그러니까 또 시험에는 도시라고 안 써져 있어.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건 무슨 지역? 도시지역 안에서 지정되는 경우고. 자, 도시지역 안일 때는 도시지역 외에 이렇게 쓰든가 비도시 이렇게 나와. 자, 비도시라는 게 도시지역 외 또는 비도시 같은 의미야. 거기서 지정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그때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서 지정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늘 시험 문제가 이거죠. 지금 임의적이냐 의무적이냐. 그러니까 이쪽 시험 문제 낼 때는 반드시 요거 구분하라고 나와. 그럼 임의적이니까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여기는 지정하여야 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늘 요거 네 대. 요 임의적 지정 대상에 대해서는 그 해당 지역이 있으면 해당 지역에 전부도 될 수 있고 일부도 될 수 있어. 자, 여기서 혼동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 전부도 있고 일부야. 여기 해당 지역은 여러분 책의 번호 8번까지만 보면 돼. 여러분 책에 임의적 지정 대상에 1번부터 뭐 9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몇 번까지? 8번. 거기가 해당 지역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 해당 지역은 울산광역시 어딘데? 일부인데. 울산광역시 일부인데 그 지역만큼은 뭐 할 수 있다?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 그래서 자 1번이 뭐예요? 용도지구죠. 용도지구니까 전부야 일부야? 일부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의 용도지구야. 만약에 이게 상업지역이야. 상업지역이면 대부분 이 상업지역에 무슨 지구 지정돼요? 방화지구 아니면 미관지구 이렇게 지정돼. 이런 게 용도지구야.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자 광역시의 어디? 일부지역이야. 일부지역. 그러면 방화지구, 미관지구를 전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도 되고 요만큼만 지정해도 된다. 그게 뭐야? 전부도 되고 일부도 돼. 그러니까 이 지구 자체는 어디의 일부인데? 광역시의 일부인데 그 일부 해당되는 지역은 전부를 무슨 구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도 되고 일부만 지정해도 된다. 뜻 되셨지? 그래서 하여튼 용도지구 개수 몇 개? 10개 용도, 10개 용도지구 나오면 전부 임의적 지정 대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임의적 지정 대상에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첫 줄 끝에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어디 전부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럼 맨 첫 번째 윗줄에 의하면 지구 단위 계획 어디의 일부다?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어디? 일부. 근데 해당 지역 나오면 해당 지역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부터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 1번 용도지구, 2번 무슨 구역? 도시개발구역. 하여튼 구역 들어가면 그것도 뭐다? 일부라고 그랬잖아. 자, 3번에 정비구역. 자, 4번에 택지개발 뭐야? 지구. 5번에 대지조성사업 지구. 다 표기가 뭐로 돼 있어? 지구, 구역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일부지역이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 6번은 산업단지하고 준산업단지. 7번에 관광단지, 관광특구.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당 지역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8번은 개발제한, 도시자연, 시가와 전부 뭐라고 돼 있어? 구역이잖아. 이것도 전부 일부 개념이야. 그리고 어디? 공원에서 자, 뭐 됐을 때? 해제. 그러니까 4개 이름 뒤에는 반드시 해제가 나와야 돼. 자, 우리 개발 제한, 시가와 도시자연 개발하려고 지정했어요? 보전하려고 지정했어? 보전. 보전 지역에서 뭐를 해야 돼? 해제를 시켜야 개발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래. 그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개발하는 게 주상공이죠. 그러면 보전하려면 뭐로 지정해야 돼? 녹지로. 그럼 녹지로 지정해도 자연 녹지 개발될 수 있죠. 생산 녹지 개발 유보해놨죠. 오로지 보존 녹지만 보존해야 되잖아. 그럼 그걸 영원히 보존하고 싶어. 뭘로 지정해야 돼? 공원 지정하면 돼. 그럼 공원 지정하면 절대 손 못 댄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절대 지정 개발 못하는 게 무슨 구야? 공원이야.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돼? 해제시켜야 개발된다 이렇게 말해. 이해되셔서? 자연 녹지는 해제 안 시켜도 뭐가 돼? 개발돼. 생산 녹지도 개발될 수 있어. 근데 무슨 녹지는? 보존 녹지는 보존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언젠가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뭐로 지정해놔? 공원 딱 지정하면 절대 개발 못하는 거야. 그럼 이제 개발하려면 뭐부터 해제해야 돼? 공원 해제시켜야 그때부터 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땅도 녹지까지는 괜찮아. 녹지인데 그 위에 뭐 지정돼 있으면 공원 만든다고 지정되면 그건 꽝이야. 개발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누구한테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 거야 그 땅은. 그러면 내한테 갖고 오시면 돼. 못 파니까 나 주면 되지. 그럼 내가 나중에 알아. 그럼 잘해서 또 줄지. 아셨지? 그러니까 하여튼 녹지도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녹지도 될 가능성이 있어. 근데 녹지 위에 뭐 지정되면 공원 지정되면 가장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개발될 때 뭐부터 해제시켜? 공원. 그러면 그때부터 개발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녹지를 뭐로 변경? 주상공으로 변경하는 구역과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 뭐 9번부터는 나중에 문제 나올 때 그때 겸해서 보시면 되고 하여튼 지금부터는 임의적 대상 몇 군데? 8군데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돼. 8군데도 그냥 크게 봐. 지구라고 써졌거나 끝에가 뭐 구역이라고 써져 있잖아. 그리고 8번만 좀 신경 써서 보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런 지역은 자 전체 다시 한번 어디의 일부? 특광시 즉 광역시 일부다. 근데 일부 지역인데 임의적 지정할 때는 그거 어떻게 돼? 전부 아니면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의무적 지정. 의무적 지정은 다음 페이지에 첫 줄 끝부분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어떻게 하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정 꼭 해야 된다. 그래서 1번 다음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몇 년? 10년 경과 됐을 때 그게 어디냐? 정비구역. 그럼 정비구역 하면 무슨 사업이야? 정비사업. 그러면 택지개발지구 그러면 택지개발사업. 그러니까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 끝났거나 택지개발지구에서 무슨 사업? 택지개발사업이 끝나고 몇 년? 10년 경과되거든. 그거는 꼭 지정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체계적이나 계획적 개발이나 관리가 필요한 다음 지역으로 면적이 얼마? 30만 이상이었을 때 특히 1번 어디가 해제되면 시가와나 공원에서 해제돼서 그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꼭 지정해 줘야 돼.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은 30만이 해제돼도 꼭 지정해야 돼? 지정할 수 있어? 그건 할 수 있어. 꼭 해야 되는 곳은 어디 구역? 어디? 시가와 공원이야. 시가와 공원. 개발제한 도시자연은 해제가 돼서 30만 이상이 돼도 의무적 지정은 아니란 이야기야. 그 다음에 녹지가 뭐로? 주상공으로 변경. 쉽게 말하면 보전 쪽에서 어디로?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변경이 돼야 돼. 근데 지난번 문제는 반대로 나왔거든. 주거를 녹지로 변경한다 이렇게 나와서 그럼 안 맞아. 항상 어디에서? 녹지가 개발 쪽으로 주상공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어야지. 자, 주거를 녹지로 그러면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그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문제가 그런 부분이야. 자, 그래서 의무적 지정은 그 두 가지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비도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비도시. 그럼 비도시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여야 한다 해서 일단 비도시는 크게 보면 자, 요거부터 보셔야 돼. 무슨 대상? 지정 대상. 그럼 비도시에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우선 크게 먼저 공부하셔야 돼. 무슨 지역에서? 주로 관리지역이야. 아니면 무슨 지구에서? 개발진흥지구에서야. 그러니까 여러분 책은 이제 여기서부터 나와. 관리지역부터. 오른쪽에 보면 요거 나올 거고
그래서 우선 일단 자 B도시는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아니면 어디다? 관리 아니면 개발지능이야. 그럼 이게 이해되거든. B도시니까 관리지역 하니까 이거는 이해가 됐어. 근데 왜 개발지능지구야? 지난 시간에 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서 지정한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원래 도시지역의 관농자 개발지역이에요? 보존지역이야? 보존. 그럼 보존지역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거기 조금만 개발하려면 무슨 지구 지정해? 개발진흥이잖아. 항상 지구라는 게 조금이잖아. 조금. 그러니까 농림지역 개발 몽땅 못하니까 그거 조금만 개발하려면 무슨 지구? 개발진흥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개발진흥은 대표적으로 무슨 지역 외에다? 도시지역 외에다 일부만 개발하고 싶거든. 무슨 지구 지정하라? 개발진흥 지정하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개발진흥을 지정하면 40%를 올려주니까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울 때도 용도 건폐율과 용적률에 꼭 기억할 거 개발진흥하고 자연취락은 꼭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자 원래 B도시가 건폐율이 얼마다? 20밖에 안 되는데 거기 조금 개발하려면 무슨 지구 지정하라? 개발진흥. 그럼 건폐율이 얼마로? 40으로 올라간다고 40으로. 그 다음에 녹관 농자는 전부 20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시골 마을이 있어. 그 마을이 있으면 거기는 건물도 새로 짓고 해야 되니까 무슨 지구 지정하라? 자연취락으로. 그럼 건폐율 얼마로? 60으로 올려줘요. 60으로. 그것만큼은 꼭 좀 숫자까지도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발진흥에서 지정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에 지정의 규모라는 게 있죠. 항상 B도시는 지정할 때 두 번째 조건이 뭐가 맞아야 돼? 규모가 맞아야 돼. 그럼 여기에 규모는 얼마짜리 세 가지 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짜리가 있죠. 그리고 또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 또 3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세 개 나온다는 거. 하여튼 B도시는 큰 틀을 먼저 기억하라는 얘기야. 요놈 해서 세부적 들어가지 말고 일단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관리지역과 어디다? 개발진흥이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정하려면 면적이 얼마다? 30만, 10만, 3만이 맞아야 된다. 요거 하고 세 번째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뭐 해줘야 돼? 완화시켜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건폐율 용적률 완화할 때 여기를 말하죠. 이런 곳 두 군데가 지정이 되려면 건폐율은 몇 퍼센트로? 150%, 용적률은 200% 이내로 완화시켜라. 그럼 150 그 말은 50% 올려줘라. 50% 올려주라야. 200% 두 배로 올려줘라. 그것도. 그럼 여기만 먼저 할까요? 자, 우리 관리지역에서 최대가 나온다. 그럼 계획관리가 최대 얼마 나와요? 40. 그러면 개발진흥 다시 한번. 그럼 요 두 군데 모두 건폐율이 얼마 나온다고 그래서? 40%. 하여튼 관리는 20밖에 안 되는데 최대는 어디가? 계획관리가 최대 40 나올 거 아니야. 개발진흥도 얼마? 40이야. 그 다음에 용적률도 두 군데가 똑같이 얼마로 돼 있어? 100%로 돼 있어. 원래 관리지역은 보존이니까 용적률 80이잖아. 80. 근데 무슨 관리는? 계획관리는 100으로 해준다. 또 개발진흥지구는 용적률 100, 8, 100 중. 맨 위가 개발진흥이잖아. 그러니까 100이 나와. 그래서 앞으로 두 군데는 무조건 건폐율이 똑같아. 용적률 똑같아. 뭐 이런 지역에다가 이렇게 적용되는데 여기를 지금부터 무슨 구역 지정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면 건폐율이 얼마가 된다? 60%가 되고 용적률 얼마가 된다? 200%가 된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 50짜리가 요 40짜리가 50% 올리면 얼마가 돼? 60이 돼. 자, 100% 2배로 하니까 얼마야? 200이 돼. 그러니까 요런 지역이 요렇게 적용하는데 거기 무슨 구역 지정하면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하면 건폐율 용적률 뭐하라? 완화. 그래서 완화 쓰니까 얼마로 나와? 60, 200 된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 하여튼 B도시에서 시험 문제 나와서 용적률은 몰라도 무조건 얼마? 200 된다. 건폐율은 60 된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이게 답이야 이게. 어차피 정해진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150, 200 완화되니까 얼마 된다? 요렇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요런 것들을 지금부터 어디 쪽에서 B도시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관리지역은 관리지역 안에 지정할 때는 자, 관리지역이 몇 개로 세분되어 있어? 3개. 계획관리, 생산, 보전이야.
그 중에 항상 일단 무슨 관리가? 계획 관리가 전체 면적이 얼마 차지해야 돼? 50% 이상을 차지해야 돼. 관리라고 해서 관리는 개발 쪽이 아니라 보존 쪽이거든. 근데 그 중에서 도시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 50%를 차지를 해줘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생산 관리 또는 뭐로 돼 있어야 돼? 보전 관리면 돼. 꼭 두 개가 다 들어올 필요는 없어. 둘 중에 하나면 돼. 자, 계획 관리 아니면, 자, 그 다음에는 생산 아니면 뭐다? 보전 관리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때 이 보전 관리는 또 조건이 맞아야 돼. 조건. 그 전체 구역 면적이 10만을 기준했을 때. 자, 이하로 돼 있느냐, 초과됐느냐 구분하셔야 돼. 여러분 최근 그 기억 적지 말고 저 어디에 있어? 반달고리 1번. 그 반달고리 2번 있어요. 거기에 기역니은으로 돼 있잖아. 기역니은. 그래서 자, 전체 면적이 저기가 10만이냐, 10만 초과했느냐야. 그럼 10만 이하일 때는 그 보전 관리가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은 몇 퍼센트? 20%야. 20% 내고 전체 면적이 얼마 초과됐거든? 10만을 초과한 경우라면 몇 퍼센트? 10% 이내로 하라. 요 내용이에요. 그냥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관리지역이다. 근데 관리지역이면 현재 지금 100만 제곱미터짜리야. 그럼 100만 제곱미터인데 여기를 30만이야, 여기가. 이 30만 제곱미터를 무슨 구역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지금 하고 싶다는 이야기야. 그럼 지정하려면 30만 중에서 얼마가? 15만. 15만 이상이 무슨 관리로 돼 있어야 돼? 계획 관리로 돼 있어야 돼. 그럼 만약에 20만이다 이렇게 봐. 그럼 여기에 20만이야. 그럼 나머지 10만. 나머지 10만은 뭐 아니면 뭐 해야 돼? 생산 관리 아니면 보전 관리해야 돼. 근데 여기가 만약 생산 관리면 그대로 그냥 10만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생산 관리가 아니라 보전 관리로 되려면 요 면적을 봐야 돼. 요 면적이 10만을 넘었어. 넘었으니까 요거의 몇 퍼센트? 10%. 그럼 결론 보전 관리는 얼마만? 3만만 돼야 되는 거야. 그럼 계획 관리가 나머지 얼마? 27만을 차지해야 된다. 이 뜻이야. 전체 면적의 반은 무슨 지역? 계획관리. 근데 만약에 거기에 뭐가 들어갈 때 보전관리가 되면 보전은 개발해야 돼? 보존해야 돼? 보전. 많이 개발하지 말란 뜻이야. 그래서 전체 면적에 저기 전체 면적이 얼마 넘거든? 10만을 넘으면 그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 10%만 뭐가 들어가야 돼? 보전관리가 들어가야 돼. 근데 10% 이하, 10만 이하일 때는 몇 퍼센트? 20%까지를 보존관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그 뜻이야. 그놈 잡으셨지? 아직 이쪽이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온 거잖아. 아직 이쪽에. 그러니까 나오면 이제 이쪽 나올 수 있는 부분이란 얘기야. 자, 다시 한번. 관리지역은 비도시로 지정할 수 있죠. 비도시 지구단위 계획구요. 그때 면적에 대해서는 일단 무슨 관리가? 계획관리가 맨 먼저 나와야 돼. 왜냐면 이게 개발 가능성이 있는 쪽이니까 요놈이 전체 면적의 얼마를? 50% 이상을 차지를 해줘야 돼. 그러고 나머지는 생산관리 아니면 뭐가? 보존관리. 그러면 여기에 이제 100%만 아무 문제가 없잖아. 100%만 아무 문제가 없는데 100%를 가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생산이나 뭐가 들어가? 보존관리. 둘 중에 나머지를 채워주면 된다. 그 뜻이야. 근데 이쪽이 채워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무슨 관리가? 보존관리가 그 나머지로 들어갈 때는 전체 면적에 따라서 20으로 할지 10%로 할지 구분해야 돼. 지금처럼 전체 면적이 30만 그러면 10만 넘었으니까 보전관리 요 면적의 몇 퍼센트? 10%만 보전관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뜻이야. 그럼 요게 만약 5만이었어. 전체가 5만이었어. 5만이면은 10만 이하니까 얼마? 20%면 5만에 20% 얼마야? 만제곱미터. 만제곱미터가 뭐야 돼? 보전관리고. 나머지는 계획관리나 생산이 들어가면 돼. 그럼 반대로 또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 생산도 있고 보존관리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 다 들어가도. 그때 하여튼 요놈 면적은 전체 면적에 자 10만 초과냐 이하냐로 구분해서 거기 얼마 차지할 거냐. 요 부분 아셨지?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신경 써서 공부하죠. 어차피 나머지는 지금까지 시험에 다 출제가 됐으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란 또 요걸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게 여러분 책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반달가로 1번.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얼마? 100분의 50 이상이 무슨 관리해야 돼? 계획 관리해야 돼. 그리고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이 돼야 돼. 그래서 첫째, 계획관리 지역 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 지역은 뭐 아니면 뭐 행산관리지역 또는 그랬잖아. 또는이가 둘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야. 보전관리지역일 것. 단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보전관리지역은 다음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해서 기억 전체 구역 면적이 10만 이하이면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 20% 이내로 하고 그 전체 면적 10만을 초과한 경우라면 전체 면적의 10% 이내로 하라. 뭐 찾겠죠? 어차피 그런 거 나오면 보너스 문제.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거 나오면 보너스 문제가 되는 거야. 쉬운 문제가. 그 다음에 2번 그 줄 끝에 토지 면적이 일정 면적 요건에 뭐 할 것? 해당할 것. 그게 바로 면적이 기억 첫 줄 중간쯤에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아직은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 이 경우는 아직 안 봐도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에 역시 첫 줄 중간에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그럼 똑같이 포함됐는데 지금부터 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얼마? 10만 이상. 그러니까 똑같은 아파트 연립이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30만 이상인데 요건, 자 A번 무슨 권역? 자연보전 권역이었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관할 교육청에 뭐를 얻었다? 동의를 얻었다. 이런 조건이 나올 때는 얼마? 10만 이상이면 된다. 이것은 기역 니은의 경우를 제외하고 3만 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이니까 뭐가 안 들어가? 아파트 연립이 없는 경우겠지. 단순 상가라는 이야기야. 상가. 그럴 때는 3만 이상. 그럼 아파트 연립은 주거 기능이니까 복합적으로 만들려면 규모가 커야 된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은 끝줄 끝에 특히 도로나 수도 공급 설비, 뭐가 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공급할 수 있어야 돼. 자, 아파트가 30만 회로 개발됐는데 거기 사는 사람 먹는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상수도, 또 쓰고 나면 버리는 물, 뭐 하수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 그 다음 네 번째가 자, 끝 문장 문화재 뭐가 없어야 돼? 훼손 우려가 없을 것. 아무리 개발한다고 문화재 훼손하면 안 돼. 어차피 보전지역이 뭐 때문에? 문화재 보존하려고 보존하고 있는데 개발하겠다고 훼손시키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기준이 맞으면 관리지역에서도 무슨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선 거기까지 하고 개발진흥은 조금 쉬었다 들어갈게요. 요거는 지우지 마세요. 요건 그대로 놔두시면 돼.